반갑습니다. 이 비바람을 뚫고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이게 원래 날씨만 좀 좋으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좀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취업에 대해서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 분부터 혹시 몇 살이시고 여기 학년이 어떻게 되신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정보통신 저기 전공하셨고요. 여기 무슨 과 전파통신이요? 아이고. 통신 그다음에 전자 쪽이죠. 네.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걸 알고 있죠. 예, 공부하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제가 기능장을 세 개를 갖고 있어요. 전기 기능장, 통신 기능장, 전자 기능장. 근데 갖고 있는데 이제 기술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전공은 다 제가 두루 섭렵을 한 건데 취업하는 건 다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제가 분야를 다 접해봤지만 취업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취업처랑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기대하는 취업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주위의 그런 기대에 맞춰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취업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어. 저는 인하대학교 전자과를 들어갔어요. 학부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부모님도 이제 민화공대 들어갔으면 공대생이니까 어느 정도 뭐 삼성이나 LG 쪽에 취업을 다 하겠네. 이게 기대가 엄청 높았던 거예요. 무조건 대기업이야.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대기업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보시기에는 몇 살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인데 여러분들보다는 20년 전을 보면 여러분들 동일한 나이대일 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노력을 덜 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스펙이 좋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 토익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졸업 못 하죠. 안 그런가요? 네. 그리고 우리 때는 1학년 때 뭐예요?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나요? 저는 1학년 때 딱 첫 번째 들어가서 한 게 뭐냐면 열심히 동아리 활동했어요. 이거 원래 좀 락커예요, 락커. 밴드 활동했거든요. 1학년 딱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억눌려 있었으니까 이제 내 꿈을 펼치고 싶었던 거예요. 밴드 활동하고 막 공연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학점은 다 깎아 먹었죠. 1학년 때까지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이제 동아리 활동하게 되면 완전 망가지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제 요즘 보시면 저희 때랑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무조건 뭐 토익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그 고등학교 때 분명히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교 가면 이제는 내가 놀고 싶은 거 좀 놀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라면 초등학교 때 좀 주위에서 공부 이 정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입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만 딱 입학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또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졸업할 때도 이제 사회 진출해서도 또 시작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평생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태어난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대학교 때 1학년 때는 2학년 때까지 놀아야 되거든요. 놀아야지만 사회적인 어떤 교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요. 근데 그런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입시 전쟁에서 끝났다 싶었는데 이제 취업 전쟁에 또 들어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난 노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나요? 부족하다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렇게 약간 기준이 좀 없긴 하지만 그 기준을 나랑 비교했을 때 제가 2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보다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난 놀았다니까요.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놀았다니까요. 방황도 많이 하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가출해본 사람 있나요? 없죠. 좀 가출도 해봤어요. 뭐 가출한 게 이제 술 먹고 길을 잊어가지고 가출한 건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가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가출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한 건데 그 일어난 곳은 경찰서였어요. 딱 이렇게 술 먹고 일어나니까 경찰서예요. 정신 있고. 근데 그 정도 놀고 나서도 우리 때는 충분히
내가 뭐 2학년 지나서 3학년 군대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부터 열심히 해도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때 뭐 여기 국민대도 있고 뭐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학년 지나서도 우리 뭐 보통이야 서울, 인천, 경기 쪽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전기, 전자 쪽에서는 취업률이 80% 이상이었어요. 그것도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거랑 아니면 대기업 쪽으로 80%가 취업이 됐어요. 나머지 20%가 뭐 하는 거냐면 아예 전공을 포기하던가 나 이 길이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다른 길로 가시던가 뭐 이런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나는 정말 열심히 해도 지금 취업률 50%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집에 가시면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너 취업 준비 안 하냐고 벌써부터. 그런 분 있죠. 난 지금부터 벌써 취업 준비 안 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나요? 취업 준비 안 하냐고 물어보시나요? 부모님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는 대학교 졸업하면 100%야. 바보가 아니면 다 취업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때는 진짜 조금만 열정이 갖고 자기가 알아보면 웬만하면 취업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 옛날 시대 때 토익이 어딨어. 야, 영어 조금만 할 줄 아시면 100% 회사에서 초빙해서 데려갑니다. 그죠? 저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 졸업 때쯤 되니까 토익 700점 이상 돼야지 졸업을 시키는데요. 다행히 저는 그러니까 좀 늦게 졸업을 했거든요. 늦게 졸업하면서 좀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늦게 졸업했는데 저는 그거 딱 그 토익 700점 넘어야지 졸업한다고 했던 그거를 다행스럽게 졸업할 때 이제 교수님한테 잘 말해가지고 그냥 졸업했어요. 토익 700점도 안 맞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네. 토익을 제일 싫어해요. 제가 영어를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토익 700, 800 우습죠. 기본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기본 아니? 그럼 나 때보다 여러분들은 정말 몇 배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보다 좀 덜 노력했는데도 지금 나름대로 교수라는 타이틀도 얻고 나름대로 기술 쪽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쓴 거는 여러분들 노력은 안 했지만 딱 하나 여러분들 많이 한 게 뭐냐면 경험을 많이 했겠죠. 그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서 딱 온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대학교의 전반적인 추세는 뭐냐면 무조건 대학교 교수님들이 취업률이 높아야지 학과가 살아남아요. 학과 폐과되는 데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죠. 그나마 전기, 전자, 통신 쪽은 그나마 폐과될 확률이 좀 적긴 한데 다른 과들은 벌벌 떨어요. 교수님들도. 언제 폐과될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실제로 지금 취업률 이거 조사하면 안 되는데 취업률을 나라에서 통계청에서 되게 세분해서 조사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문과 쪽 하나도 안 가고 인기 있는 학과들만 몰리다 보니까 다른 학과들은 지금 거의 존폐 위기예요. 그러면 존폐 위기라는 게 뭐냐면 취업률이 낮으면 무조건 폐과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지식 전달하는 것보다 나중에 4학년 때 되면 갈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취업하라고. 나중에 이제 지방대학교 교수님들은 4학년 내내 뭐 하는지 알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전공 기술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업체 전화해가지고요. 학생들 취업시키는 게 일이에요. 1년 내내. 그래서 반학기 안에, 그러니까 1학기나 2학기 되기 전까지 웬만하면 취업을 다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잘려요. 지방은 그래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취업률이 그나마 좀 높은 학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할 때 나는 그래도 전기, 전자, 통신 쪽으로 취업할 거니까 걱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취업률을 높이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무데나 이 학생들 집어넣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 보기엔 내가 나쁜 사람일 수 있는데 월급이 대학교 초임 월급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학교 초임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교 졸업하면 초급 200? 200보다는 좀 높아요. 네. 230에서 250이에요. 근데 이게 세 전과 세 후가 있어요. 만약에 세전에 230 받아봤자 실제 내 손에 들어가는 월급은요 189만 원이에요. 되게 안타깝죠. 189만 원으로 여러분들 여기 서울권에서 뭐
모르겠어요. 원룸 같은 거 얻어가지고 월세 내면서 지내려면 그 월급 가지고 될까요? 진짜 처절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데라고 해도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꼬셔요. 야, 여기 가서 경력 쓰면 너 앞으로 이직할 때 되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장을 집어넣을 때 무조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이 여기서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입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입사를 시키냐면 여기서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만 무조건 버텨라. 돈이 적어도 뭐 같이 막 더럽고 막 치사하고 그래도 무조건 버티라고 해요. 그러면 딱 6개월만 버티면 저희 그 취업 실적이란 게 고용 유지율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6개월만 버티면 우선은 취업률이 올라가고요. 1년을 버티면 고용 유지율에서 실적이 또 올라가요. 교수들 실적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경력이 높아야지만 다른데 이직할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입사하는 회사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직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곳조차도 입사하려면 쉽지가 않아. 더 안타까운 거는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잡아요. 이게 현실을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우선 처음에 그러니까 대학원을 갈 게 아니고 대학교만 졸업해가지고 학사 스펙 가지고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월급은 무조건 200에서 230 수준으로 최대한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고 나서 취업하려고 하면 전자, 전기, 통신은 웬만하면 다 취업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200에서 230대는 월급 받는 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에서는 전기, 전자, 통신 쪽 학과생들 없어서 못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대기업을 입사하려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져야 되지만 중소기업을 입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갖춰놓으면 들이밀면 다 취업됩니다. 희망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희망이 안 보이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직장 수준이 있겠죠? 여러분이 최소한 월급 얼마 받아야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내가 몸담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직장의 월급 수준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350. 얼마예요? 350. 200이요? 와, 이분은 성공하실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10년만 버티면 각종 직장은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스펙 최고예요. 근데 350? 안 돼.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350이면요. 대기업에서 초봉이요. 초임이 350이 아니에요. 대기업 들어가도 300 조금 넘어요. 물론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게 되게 많긴 하죠. 대기업 같은 거에. 중소기업도 잘 들어가면 300 이상은 받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처음에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350도 이제 바라지 말고 300을 바란다고 했을 때 그 300을 바라려면 내가 스펙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돼요. 그냥 쌓는 게 아니고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투자해가지고 스펙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본적으로 토익은 800 이상, 그리고 자격증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 전기, 전자, 통신 쪽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거든요. 자격증 못 따면 전기, 전자, 통신 쪽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따는 건 전기예요, 전기. 그리고 통신. 그럼 두 개는 무조건 따야 돼요. 어디 가든 전기는 필요해요. 전기를 할 줄 알면 기본적으로 도면을 볼 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 수 있어요. 전기, 전자, 통신 쪽은 용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완전 틀린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기 자격증은 무조건 따라고 해요. 예.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월급을 300 이상 받으려고 하면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만 따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겠다. 이렇게 한다면 눈만 낮추면 여러분들 취업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건 뭐냐면 우선 눈을 낮추고, 그 다음에 눈을 낮춘 다음에, 물론 대기업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은 대기업을 목표로 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중소기업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거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겪고 나면 대기업까지 입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대기업을 들어가려면 너무 어려워요. 경쟁률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할게요.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요,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명이 대기업 입사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학할 때도 경쟁률 장난 아니었죠. 근데 거기 뚫고 오는 애들 중에서도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 들어가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를 바로 입사하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운도 좋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들러리예요? 그럼 살 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눈을 낮춰서요, 가서 우선 개고생할 각오해야 돼요. 그럴 각오 없으면 취업 못합니다. 최소한 내가 중소기업에서 6개월에서 1년을 인턴 경험을 쌓던, 아니면 뭐 수습으로 가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월급 적게 받고 취업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경력만 쌓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길이 확 열립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높은 기업 수준, 그 다음에 대기업까지도 들이밀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왜 그러냐고, 그거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서요, 얼떨결에 대학교 때 교수님, 원래 전자과학이잖아요. 교수님이, 야, 전기 쪽은 크게 돈을 못 버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얼떨결에 전기 자격증 공부하게 됐어요. 전기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그걸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이 자격증이 그 경력을 쭉 쌓고 나면 전기기사 따고서 경력 1년이면 중급이에요. 그리고 2년이면 그 다음에 상급이 돼요. 상급이면 모든 수전 전력을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경력이 이미 쌓여가지고 나는 어디든 다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형광등 하나 못 가는 사람이에요. 형광등 하나 못 갈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학과인데 전기 쪽으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자격이 갖춰지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무 데나 회사 집어넣었어요. 회사 집어넣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전기 안전 점검 쪽을 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전기전자 통신 쪽 일하려면 오시로스코프나 뭐 브레드 빵판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저항 꽂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회로 구성하고 하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일 나가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비 얼마큼 다루느냐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내가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갖고 취업을 했는데 그 전공 지식을 써먹는 건 별로 없어. 딱 써먹는 거 하나야. 전문 용어를 좀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알아먹는 눈치 있죠. 그 눈치가 조금 생긴 거예요. 전공 4학년 때 내내 배워가지고 딱 얻은 건 그거예요. 눈치. 그 다음에 용어 알아듣는 거. 그러고서 이제 실제 일 가면은 장비 다루는 것부터 이제 쭉 배우다 보면 이제 전기 안전 점검 쭉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건물에서는 내가 어떤 점검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실수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죽는구나.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경력이 쌓였죠. 그 경력 쌓인 거 가지고 내가 뭐냐면 여기서 이 회사에서 내가 계속 있다가는 내가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돈도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능장 땄어요. 기능장 따가지고 딱 기능장 따고 나니까 교사 면허라는 게 주어져요.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다시 석사, 박사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석사 이제 졸업을 했고 박사 과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석사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석사 공부를 하고 하니까 또 나한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의뢰가 들어가요. 경력도 있지, 그 다음에 강의 경력도 생겼지, 석사 자격증도 생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만약에 대학교 때 자격증도 취득 안 했어. 그 다음에 그냥 대학교 때 막연하게 나 무조건 대기업 갈 거야. 우선 면접 준비, 그 다음에 무슨 한국사 준비 이런 걸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막연한 목표를 갖고서 나 대기업 가야지, LG, 삼성 가야지. 그러면 남들이랑 똑같이 스펙을 막 준비했겠죠. 그죠? 그러고서 스펙 다 준비한 다음에 그 회사 딱 막상
입사 지원했는데 1000대 1이야. 떨어졌겠죠, 나 같으면. 당연히 떨어졌겠죠.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뭐 할까 생각하다가 공무원 준비하죠. 보통 다 그 친구들 그냥 그 스타일이 그래요. 공무원 준비. 공무원 한 1년, 2년 노량진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짓이 아니야.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 그러다가 자격증 딴다고 또 몇 년 허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예 모르겠다 해서 자격증 따고 회사 들이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게 빠른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무조건 막연하게 남들 쫓아서 스펙 다 쌓고 대기업 목표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의 그 소양만 갖추고 나서 회사를 우선 들이밀어서 어디든 실무를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실무 익힌 거 가지고 영역을 넓혀가는 게 빠를까요? 후작이죠. 그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취업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남들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가면은 100% 실패합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는 세대고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체가 다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남들이랑 똑같은 길을 가면 여러분들은 100%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힘없고 백 없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 틀려요. 힘없고 백 없다고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것도 안 돼. 그거에서 플러스 뭐냐면 다 잘하면서도 차이가 나야 돼. 다 잘하면서도 차이가 나야 된다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애초부터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그냥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건데 그게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무조건 들이밀라니까요. 어떤 분들 그 2학년 때부터 아예 방학 때만 되면 일용직 근로자로 여기저기 인턴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똑똑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2학년 여름방학 때 또 겨울방학 때 자격증 공부한다, 뭐 토익 공부한다 이렇게 소모할 시간에 이 사람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무조건 그 회사에서 한 달, 두 달씩 일용으로 수습 기간으로 해가지고 저기 직원을 채용해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아, 지금 실제 필요한 거는 이런 기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런 경험을 쌓은 사람은 3학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 그럼 그러고 나서 토익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는 게 훨씬 빠르지. 그렇지 않고 자격증 공부,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랬지만, 우리 때는 그랬지만, 자격증 공부 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취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생각을 했다면 그 회사에 무조건 들이미세요. 제가 이제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방학 기간이 있는데, 방학 기간에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 교육받으면 자격증을 줘요. 그럼 전기, 전자, 통신 쪽에 취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취업하신 사람 중에 시설 관리 쪽 하는 사람들은 소방관리사가 꼭 필요해요. 소방안전관리사가. 일주일만 해도 교육받고 그냥 오면 자격증이 주어져요. 시험 조금만 보면. 근데 이거 하나 따면서 거기서 여러 사람을 만난 거예요. 실제 실무에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정보 얻어가지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형님 하면서 이제 형님 하면서 형님 거기 좀 회사 잠깐 좀 경험 쌓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필요하면 좀 연락 좀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연락이 온 거예요. 갔어요. 가서 그 건물에서 시설관리팀에서 한 달 일한 거예요. 급하니까 이제 사람들 3교대 근무를 하려면 되게 사람들이 금방 빠져나가고 금방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급박하게 사람이 구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테스터기 활용 방법, 그 다음에 뭐 건물에서 시설 관리 때 기본적인 뭐 스케줄표 같은 것도 다 익히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공부할 게 정확히 보이니까 명확하게. 그래서 그것만 딱 준비해가지고 4학년 때 바로 취업을 한 거예요. 정말 잘 됐어요. 걔는 자격증 따고서 아까 말씀하신 350이요? 300만 원 받고서 취업해가지고 3년 만에 350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걔는 정말 젊은 나이인데도 그 건물주가 걔 안 논대요. 왜냐면 그 건물 딱 들어갔는데 1억 2천만 원을 걔가 아껴줬어요. 건물주한테. 이 사람은 이제 완전 노다진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1억 2천만 원 아껴주면요. 이 사람은 신이에요, 신.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딴 데 간다고 막
월급 안 올려주면 딴 데 간다고 막 배짱 튕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무조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취업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 취업 특강 전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3학년 만학도인데 내가 취업할 때 전공 지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뭐가 중요해요? 전공 지식이요? 학점?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좀 그게 아니긴 한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실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무 경험을 겪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뭘 할 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제가 인트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할게요. 인사 담당자.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처음에 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펙, 그죠? 스펙. 이게 스펙이 뭐예요? 여러분들 경력, 자격증 쓰는 거 있죠? 그게 처음에 스펙이에요.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죠. 세 번째는 뭐예요? 면접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뽑고 나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구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표이사예요. 그럼 이제 대표이사를 딱 만났는데, 대표이사가 이 사람을 딱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말 원하는 인재상이다 해가지고 뽑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뽑을까요? 일하고 싶은 사람 뽑을까요? 아니면 정말 스펙이 좋고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야 해서 딱 뽑을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 뽑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에 드는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남들이 다 준비했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기업에서 원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딱 날 봤을 때 날 뽑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모습을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무에 관련된 얘기를 정확하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스펙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들이민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가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학원이나 네이버앤카드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네이버앤카드 들어봤어요? 실업자 네이버앤카드라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3년에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무한으로 여러분들 교육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 있을 때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많이 듣죠. 근데 온라인 강의 내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로 네이버앤카드 취업 성공 패키지나 네이버앤카드를 딱 신청하면요,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카드가 발급이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받고 싶은 교육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경험이 됩니다. 왜냐면 가게 되면 실업자 네이버앤카드를 갖고서 오는 사람들이 대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취업했다가 다시 재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면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미 퇴직하셔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서 각종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추천해드린 게, 네이버앤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아니면 솔직히 뭐 그게 좀 힘들다고 하면은 내 돈 들여서라도 재직자나 또는 실업자를 위한 교육 과정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를 하세요.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 실제 실무에 가시면 진짜 소용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말씀드려요. 내가 교육을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냥 기초일 뿐이지 막상 가가지고 배우는 거는 완전 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대학교에서 또는 기술교육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조금 더 실무에 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죠? 그래서 실무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가십시오.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서 스펙도 쌓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내가 디테일하게 그 대표이사나 또는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사람이 될지를 그럴 길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아는 만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근데 그 아는 건요, 옆에 주위 선배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정보가 모자라.
내가 직접 부딪혀서 배우면서 겪어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네이버형 카드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비터라서라도 학원을 등록하세요. 학원도 그냥 뭐 일반 캐드 학원, 뭐 토익 학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무 교육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세요. 그 전기학과 있으면 참 좋은데 전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기술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3일에서 5일씩 기술사들이 교육을 해요. 거기 하면 뭐 접지 필해 설비,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그 다음에 집함이라고 수변전 보호 설비, 개전기 설비 이런 걸 실제로 가르쳐요. 거기 있는 장비들이요 2억에서 3억 되는 장비들을 며칠 동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가 LG전자에서 과장이에요. 과장인데 얘 지금 저 만나서 막 그 전기 이론 쪽이나 전자 이론 쪽 얘기하면 개뿔 하나도 몰라요. 술만 잘 먹습니다. 근데 걔가 지금 왜 과장인지 알아요? 거기서 장비가 하나가 있는데 그 과장 걔 한 명밖에 그 장비 못 다뤄요. 후임한테 절대 안 알려준대요. 내 자리 뺏길까 봐. 그러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장비를 잘 다뤄야 되는데 장비는 어떻게 배우냐면 부딪혀서 윗사람한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3억짜리 실제로 LG전자 쪽에 가면은 장비가요 10억에서 30억짜리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을 여기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실무를 배우는 수밖에 없고 또는 실무 배운 거 가지고 취직해가지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조로 옆에서 따까리 하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까리 해서 배운 게 배워서 이제 실제 내가 진짜 취업하려고 하는데 입사 지원 내고 내 경력을 딱 쓰고 어떤 실무 경력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내가 이 회사 매칭 시켜가지고 잘 연관시켜서 풀었으면 자기소개서 통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면접 자리에서 그 사장이나 또는 대표이사랑 면접 자리에서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딱 얘기하잖아요. 100% 여러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웃으면서 건강하게 활기차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100% 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상대편이 원하는 그런 걸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나 어떤 구인하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만한 사람이 되려면 겪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스펙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학원 같은 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1년, 2년 선배도 있죠. 1년, 2년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가오 잡고 얘기하는 말은 듣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수준에서 여러분들 얘기해봤자 정말 도움 안 되고요. 오히려 그냥 술 먹어서 별소리 다 하죠. 오히려 여러분들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어요. 제가 당연한 일이거든요. 선배가 맨날 야 내가 요번에 유학 갈 건데 너 따라갈래? 여기 가면 대박이야. 내가 주위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그 선배도 그 선배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 해외 가가지고 뭐 6개월 동안 개고생해서 일하고 나면은 여기 와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데 많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따라가라고 했어요. 제가 귀가 되게 얇거든요. 팔랑귀라서. 정말 따라가라고 했는데 안 쫓아가기 잘했어요. 그 사람 거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만 하다 왔어요. 와가지고 6개월 느려졌잖아요. 느려진 만큼 또 와가지고 다른 걸 준비한다고. 하다가 전공 과목도 결국 포기하고 지금은 다른 일 하고 계세요. 자동차 판매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벌어요. 자동차 쪽에서 이거 잘하거든요. 말빨이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발 실무 경험을 쌓는데 집중하고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스펙이 뭐예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예?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자격이 뭐냐면 학원 같은 데 가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는 곳이 있어요. 3개월도 좋고 한 달도 좋아. 괜찮아요. 가서 쌓으세요. 그거 쌓아가지고 그렇게 쌓아야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뽑아줘요. 뽑아주면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가. 그래서 거기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력을 쌓아. 근데 그 경력을 학교 다니면서 쌓으라는 얘기예요. 휴학 잠깐씩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보통 휴학하고 나서 뭐 어학연수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는 실무 경험을 쌓고 나서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어학연수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연수 갔다 1년 6개월 동안 갔다 오고 뭐 자격증 딴다고 이상한 자격증 막 하고 뭐 봉사활동 하는 분도 있거든요. 봉사 자격증, 봉사 가산점 있다고. 맨날 봉사만 하고 다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고자 하는 업종이랑 딱 관계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막 쓸데없이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받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듣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편하게 질문하세요. 내일 배움 하드 네. 수업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일 추천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통신이면 통신, 전공 관련된 자격 실무 자격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쪽에서는 통신 기능사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통신 설비 기능사가 있어요. 전기 쪽. 네, 전기는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 그 다음에 제가 시설 관리 쪽 가시는 분들은 수변전 실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꼭 들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쪽이 요즘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제어 PLC 쪽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본 소양인데 제가 아까 뭐 자격증이 보다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그래도 그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있겠죠. 아무리 월급을 적게 주는데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시킬 때 필요한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기전자 통신 쪽에 무조건 CAD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자 쪽은 OR CAD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쪽에서는 캐디안이나 뭐 캐디안이나 이런 거 말고 E플랜이라고 있어요. E플랜. E플랜이 전기 CAD예요. 그래서 전기 CAD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전기 CAD, OR CAD에서 전자 CAD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 어차피 가면은 걔 욕먹 보면서 배워요. 한 달 동안 책 던져주고요. 윗사람이 알아서 다 공부해와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해가시면 정말 편합니다. 네, 그런 걸 좀 꼭 해오시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보고서 올리기 너무 많아요. 실제 일하게 되면 정리하는 대부분인데 엑셀, 그죠? 엑셀, 파워포인트 이건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아야 되고 한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컴 기본적으로 한컴 활용 능력을 2급 이상은 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회사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날 거예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취업 뺐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이직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뭐 거기서 얻는 정보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